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하늘입니다. 노무사 노무진 5화, 6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우리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르는 사회 어디에나 굉장히 필요하고 항상 존재하지만 또 발견되기는 쉽지 않은 청소나 미화 같은 필수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분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린 게 이번 또 모티브가 되는데, 제가 또 한참 관련된 취재를 진행했던 기자이자 또 민주노총 소속으로 건 자체는 다르지만 파업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결정적인 사례는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2년 3월입니다. 청소노동을 하고 계시던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 여러분들께서 임금 인상이랑 구조조정 취소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쟁행위를 벌이신 사건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내건 이 임금 인상의 수준이 제3자가 보기에도 야 저걸 못 올려주냐 할 정도의 굉장히 소액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파업에서 끝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재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제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명해졌습니다. 플롯과 거의 비슷한데 법조인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이거는 너무 진짜 격이 떨어지는 문제다 하면서 막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소송에 임하셨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학생들이 쳤죠. 이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권리 침해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났고 2심은 끝까지 가진 않았고 중간에 강제 조정으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이었고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좁은 시야가 만들어냈던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남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 전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했었던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셨을 그 학교 이름 영어로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제 시험을 수행을 하고 면접 복장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일삼았던 이제 대학 측과 그 외에도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과로로 휴게실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두 개를 굉장히 큰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이 된 화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서울대학교 사건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게 하고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당연히 법 위반으로 판명이 났고 그 외에도 이분이 과로로 인해서 숨졌다라는 것도 인정을 받아서 산재 처리를 해줬던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한두 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유사한 사례의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수습 때쯤 아니면 그거 끝날 때쯤에서 그 당시만 해도 산안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을 때라서 에어컨은커녕 제대로 된 이게 공간인가 싶은 그런 곳에다가 진짜 그냥 자리만 깔아놓고 이렇게 쉬고 계시는 것들을 취재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런 분들이 또 눈에 띄는 데서 이렇게 쉬는 거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못마땅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라도 적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불과 5년 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 때 이제 조금 더 논란이 많이 됐던 거는 경비직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트나 건물 관리를 하시는 경비원분들 같은 경우에 에어컨도 없이 진짜 그 땡볕에서 주차 관리하시고 건물 관리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열악한 처우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고 저도 이제 그런 쪽을 조금 더 취재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자유니까. 근데 적어도 봐왔던 경험으로는 취재를 해서 실제로 마이크랑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떳떳하게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다 치우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한켠에서는 이게 잘못됐을 수 있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도 참 이기심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이런 의무를 너무 저버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마주하다 보면은 사람이 되게 자연스럽게 좀 인간 혐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약육강식 사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하나하나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미 뭐 사건은 발생했고 누군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큰 뭐 피해를 입으신 상태에서 치유가 되는 건 결국 토익코 외양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단결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부르짖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2015년도에 YTN 정규직 입사를 한 이후에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을 했고, 이제 2018년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총 84일 동안 그 당시 이제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부르짖는 파업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파업 선언문도 읽고 나름 꽤 앞쪽에서 싸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노무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돌입하기 전의 절차도 되게 중요하고요. 돌입하고 난 다음이 사실 정말 핵심인데, 처음엔 이제 다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흔히 말하는 뭐 단일 대우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파업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무노동 무임금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당시에 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혼자만 먹고 살면 되는데, 가족과 자식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급만 안 받아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점점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이견도 많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런 과정을 실제로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그런 목소리를 또 냈던 사람으로서 참 어느 정도는 공감도 많이 되고, 조금 판타지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긴 파업을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경우가 딱 전형적인 이긴 파업이라서 그나마 좀 후련한 뭐 사이다 같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파업 진행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설정상 미스가 좀 있긴 합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교내에서 피켓팅 했다는 것만으로 끌려갔으면 저는 한 벌써 5번, 10번 이렇게 끌려갔을 건데, 노무진도 중간에 외치지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떠나서 노조법과 그 판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적어도 사업장 내에서 생산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부분을 뭐 봉쇄한다, 점거한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본관 앞에 굉장히 넓은 공터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거는 굉장히 거의 소설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노무사가 유령을 보는 게 더 현실적으로 저는 느껴질 정도이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중간중간에 막 서로 감정 싸움 때문에 막 언쟁과 충돌이 좀 발생한 거를 굳이 따져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노무진이 때리지도 않았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극적인 장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보면은 한국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사용했는데 모티브가 된 사건만 봐도 유수의 대학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명문대학으로 나오는데, 이 명문대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유튜버가 갑자기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거기에 달려든다? 이것도 거의 노무진이 유령 보는 정도의 넌센스입니다. 애초에 뭐 보도자료 띄우면서 파업도 진행을 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사건팀이나 이런 곳에서 취재를 분명히 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연출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꼭 추가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임순례 감독 개인에 대한 이슈들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순례 감독은 이제 동물보호단체 이제 카라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꽤 잘 알려져 있어서 알고 계실 텐데, 거기 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제 카라에 노조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노조가 생긴 거에 대해서 왜 상의 없이 노조를 만들었냐, 뭐 본인들의 근로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캡처가 돼서 나와 있는 상태고, 후임으로 임명된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면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카라 노조로부터 이제 고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의 입증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최소한의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작품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자기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권에 대해서 당연히 모순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화를 보면서 저는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과연 어느 쪽이 자기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한쪽을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저의 직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첫 드라마인 노무사 노무진을 관람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작품은 작품대로 따로 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막상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 부분을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노사관계라는 분야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쪽의 이해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게 완전히 상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근로자들 임금을 깎아야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더 적법한 보상을 바라는 게 당연한 서로의 이해관계이고, 그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슈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성향은 있죠.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성향과 별개로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페셔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이익만을 관철시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법적으로 적법한 가운데에서 울타리 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문가의 당연한 역할이잖아요. 많은 노무사님들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상 지금도 어느 한쪽에 서서 싸우고 계시는 상황이실 텐데, 이상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너무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치닫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도 노무사 중에 아마 84일을 파업해 본 사람은 진짜 거의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지금 노무사가 된 뒤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노무사 노무진 화도 이런 논란을 당연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감독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자유고 책임을 지는 거는 그 자유라는 권리에 따르는 의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면서 드라마를 관람을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